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9일 도쿄에서 203명, 카나가와 77명, 사이타마 28명, 치바 39명, 오사카 58명, 홋카이도 27명, 오키나와 28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60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88,374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89,086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4명, 오키나와 카나가와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625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638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03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100세 이상까지의 남녀 20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19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84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03명으로 전체의 약 51%, 40대에서 50대는 총 54명으로 약 27%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203명 중 가정 내 감염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17명, 직장 내 감염이 13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7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6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60대, 70대, 90대 남성 각각 1명과 80대 여성 1명, 총 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한 21명, 입원 환자는 27명 증가한 1,00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7,320명, 누적 사망자 수는 421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본 학술회의의 6명의 학자 임명 거부 문제. 2018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혼조 타스크 교수가 학문 자유의 침해의 위기라며 이 문제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学者の選別を単なる好き嫌いとかそういう形でやるんであれば、これは学問の自由を侵すということになり得ますね。 이 논란에 대해 스가 총리는 이날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総合的俯瞰的活動を確保する観点からふさわしいと判断をされる方を任命をしてきました. 이날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임명 제외의 구체적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학술회의는 독립된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 등을 제언하는 조직입니다. 혼조 교수는 이번 논란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 이 점을 꼽았습니다. 学者にね、この人がいい、あの人がいいという選択基準は政府にはないと思うんですよ。学者っていうのはいろんな考えの人がいます。だからこれは多様なほどいいんで、まさに総合的俯瞰的という意味は多様な人がいっぱい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ね。そして自由に研究者がこれを考え発信する、これが国民の最も幸福につながると思うんですよね。一定の考え方で何らかの圧力がかかる。これは、結局は国民が大変な損をする。 한편 정부와 여당은 임명 보류가 표면화된 이후 학술회의의 본질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年度末に向けて予算あるいは機構定員についてはこれはもう聖域なく例外なく見ることとしておりますので、その中でしっかり見ていきたい。政府に対する答申は2007年以降出されていない。学術会議としての活動が見えていない。 자민당의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학술회의가 2007년 이후 정부에 대한 답신을 제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문제시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학술회의의 전 회장을 역임한 히로와타리 도쿄대 명예교수는 강하게 반론하였습니다. 答申っていうのは政府が諮問してくれなければ答申返すことができないわけですから、答申がないっていうのはあなた方が諮問しなかったからですよっていうことだけなんですよ。喜んで活動するわけですから、どうぞ諮問してくださいっていうことなので。政府がね、学術会議はいらないと。これはもう廃止するというのは、それはもうそれ決定ですから、そういう選択肢もあります。ただ、政府という、実際の行政をやるところに、科学者の意見、あるいは科学的な観点をどうやって取り込むべきか。
これが明確になかったら、科学的な根拠に裏付けられていない政策の決定というのは非常に大きな問題ですから。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디지털화에 있어 애물단지로 전락한 도장. 행정 절차의 도장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생의 새로운 출발과 마지막에서의 날인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혼인신고나 이혼 신청 시 날인 절차가 필수였습니다. 婚姻届や離婚届の押印につきましては、今申し上げた通り、行政手続きにおける押印等の見直しに向けた取り組みを強力に推進するという政府の方針がございますので、それに沿って見直しを行っ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して、現在は廃止する方向で検討をし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지금까지 혼인신고와 이혼 신청 서류에는 당사자와 증인 2명의 날인이 필요하였습니다. 법무성은 이것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なくて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世の中どんどん変わっていくわけだし、それは仕方がないような気がしますけどね。一種ドラマとかで憧れというか、それでなんか実感を得るところとかもあると思うので、少し寂しいっていうところはある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制度として婚姻届でハンコをして残すのはいいのかなとは。本人確認がしっかりできれば別にハンコはない方が便利なのかなっていう気はしますけどね。なんかここでこの人と連れ添うのかとか今後ちゃんとやっていけるのとか、やっぱりその都度そういうハンコを押すことで自覚していく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よね。 시민들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의 증표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과 없는 편이 편하다 등 폐지 찬성과 반대의 양분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런 혼인신고와 이혼 신청의 날인 폐지에 대해서는 빠르면 다음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는 내각 기자회의 인터뷰에서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을 가속화시키겠다고 밝히며 마이넘버와 은행계좌의 연결에 대해 연내에 결론을 얻기 위해 관계부처에서 검토를 추진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중 스가 총리는 관공서에 가지 않아도 모든 수속이 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마이넘버 카드는 불가피하다. 2년 반 후에는 거의 전 국민에게 돌아갈 것을 목표로 보급책을 가속화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현금 10만엔의 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행정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은행 예금 계좌 연결에 대해서 연내에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자적인 법정 통화,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일본은행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초에 일본은행 내에서 제1단계의 실증 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는 지폐와 주화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인 법정 통화로서 중국 등이 본격적인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디지털 통화에 대해 일본은행은 현 시점에서 발행 계획은 없다라는 입장이나 각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의 대처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내년 초 일본은행 내에서 제1단계의 실증 실험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시스템상의 실험 환경을 정비한 뒤 발행이나 유통의 디지털 통화의 기본 기능을 검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뒤 제2단계의 실증 실험을 거쳐 필요하다면 소비자와 사업자도 참여하는 형태의 파일럿 실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는 9일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 미국의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등 7개 중앙은행은 어떠한 디지털 통화의 도입도 물가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해치지 않을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일본은행은 이러한 중앙은행들과도 제휴하며 디지털 통화 제도 설계 면에서의 검토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결혼 시 남자의 성을 따르게 되는 일본에서 부부가 원하는 경우 결혼 전에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부부 별성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녀 공동 참여 계획을 담당하는 하시모토 세이코 여성 활약 담당상은 내년도부터의 새 남녀 공동 참여 기본 계획에 실현을 위한 검토를 추진할 방침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선택적 부부 별성에 대해서 자민당의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8일 전통적 가치관과 가족관을 소중히 하면서 어떻게 시대 변화에 대응할 것인가, 당 내의 적절한 조직에서 논의해도 좋다라며 논의를 용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녀 공동 참여를 담당하는 하시모토 여성 활약 담당상은 각 이후 기자회견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고맙다.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국민이 전진이라고 느끼실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시모토 씨는 내년도부터 5년간 시행하는 제5차 남녀 공동 기본 참여 계획에 선택적 부부 별성의 실현을 위한 검토의 추진 방침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형사처벌을 담은 조례가 시행된 카와사키시에서 심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심사회에서는 인터넷상의 9건의 글에 대해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카나가와현 카와사키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헤이트 스피치 등 민족 차별적 언행이 반복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가 올해 7월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심사회의 의견을 듣게 되며 9일은 인터넷상의 글 9건에 대해서 심사회가 지역사회의 배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등으로 모두 조례상의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조례에서는 인터넷상의 글은 벌칙 대상이 되지 않지만 시는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개의 글 중 시내에 거주하는 제1교포 3세 여성을 겨냥한 트위터 2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트위터사에 삭제 요청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심사회 회장을 맡은 요시카이 슈이치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에 배려하고 신중하게 논의하여 조례의 취지에 따른 결론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프로야구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신 타이거즈는 지난달 선수와 스텝 총 9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지난 3월에도 3명의 선수가 감염되며 2차례나 코로나19로 인해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러한 잇따른 감염에 대해 한신의 아게시오 구단 사장은 9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상대팀과 관계기관에 폐를 끼쳐 사과드린다. 혼란을 초래한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라며 관리체제의 느슨함을 인정하고 올 시즌 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차례 모두 감염 선수 중 일부가 규칙을 위반하고 외식한 사실이 밝혀진 데에 대한 책임성 사퇴입니다. 또한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는 3군 선수 1명과 스텝 2명, 총 3명의 감염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정기검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3명 모두 발열이나 기침 증상은 없으며 이들은 도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또한 이달 초 주전 선수 및 스텝이 대거 감염되어 총 13명의 감염 사실이 밝혀진 롯데 마린즈는 1군팀 스텝의 추가 감염이 밝혀졌습니다. 이 스텝은 첫 감염 사실이 확인된 이와시타 다이키 투수와 접촉한 사실이 있어 구단의 판단으로 4일부터 자택에서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이로써 롯데의 감염자는 총 14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롯데는 15년 만에 리그 우승을 향한 레이스 중 주전 선수가 대거 이탈하며 우승의 적신호가 켜졌으나 9일 선두 소프트뱅크와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게임차는 0으로 좁혀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애완동물과 함께 체류할 수 있는 숙박요양시설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시설에는 애완동물과 요양이 가능하도록 침대 근처에 케이지가 놓여 있습니다. 애완동물 동반의 숙박요양시설로 운영하는 것은 일본 재단이 배해 과학관의 부지 내에 정비한 조립식의 가설주택 140호실입니다. 대상의 애완동물은 실내에서 사육이 가능한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의 4종류로 시설 내에 의료진, 도의 직원이 24시간 태세로 배치됩니다. 이 시설에서는 12일부터 환자의 수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